이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영국의 유명 국제 안보 전문 기자 크리스토퍼 밀러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엎은 한국 공군의 충격적인 대응법을 목격했습니다. 상징적인 방위력이라 폄하했던 밀러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없이 북한 무인기를 물리치는 놀라운 작전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 조종사의 비극적 희생에서 탄생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대신 보호에 집중하게 된 한국 공군의 반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밀러입니다. 영국에서 온 국제 안보 전문 기자로 수많은 전쟁터를 취재해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평택 공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상징적인 방위력, 미국 의존도라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조용한 기지를 보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어떻게 강한 방어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날 한태민 소령과의 만남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는 시작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얼얼해질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었죠. 제 손은 여권과 취재 허가증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평택 공군 기지 정문 앞,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크리스토퍼 밀러입니다. 영국 데일리 가디언에서 왔어요.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이해할 만했죠. 제가 온 이유는 한국 공군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니까요. 잠시 후 저는 기지 안으로 들어섰어요. 놀랍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전쟁터를 수없이 취재해온 저에게는 이상한 느낌이었죠. 보통 군사기지라면 전투기 엔진 소리, 훈련하는 병사들의 함성, 무기 정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마치 전시용 기지 같잖아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군사력은 어디에 숨겨둔 걸까?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발소리가 울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곳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고요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밀러 씨, 마중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광대뼈와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한태민 소령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어요. 마치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 기자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영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기사의 제목을 생각해 두었거든요. 상징뿐인 한국 공군, 미국 없인 하루도 못 버틴다. 한소령은 저를 기지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멀리서 낮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한소령의 표정이 순간 긴장됐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기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상적인 훈련일 뿐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진 걸 놓치지 않았죠. 우리는 커다란 경납고를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F-15K 전투기 한 대가 정비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보듯 전투기를 만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여기가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한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봤자 미국에서 사온 장난감일 뿐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기지 중앙의 큰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작전 통제소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소령이 말했어요.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문이 막혔어요. 한소령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총알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전파와 신호, 그리고 마음으로 싸우지요. 그 순간 큰 스크린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순식간에 통제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북한 무인기 포착. DMZ 남쪽 10km 지점에서 이동 중. 여성 장교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소령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더 이상 관광 가이드가 아니었죠. 그는 이제 전투 지휘관이었어요. 밀러 씨, 운이 좋으시네요. 그가 짧게 말했어요. 실시간으로 우리의 상징적인 방위력을 직접 보실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제 속마음을 꿰뚫어본 듯한 느낌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전투기 2대 즉시 출격하라. 한소령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전투를 목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경보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통제실 화면 속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한태민 소령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일단 관찰만 하겠습니다. 전투기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세요. 저는 의아했어요. 적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왜 즉시 격추시키지 않는 거죠? 소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무인기를 즉시 격추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한소령은 제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밀러 씨, 저를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무언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우리는 기지 내 작은 건물로 향했어요. 추모관이라고 쓰인 문패가 보였어요.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한 젊은 조종사의 큰 사진과 군복 그리고 조종사 헬멧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박진우 중령입니다. 한소령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사진 속 조종사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반짝이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2년 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당시 우린 지금과 다른 대응 방식을 썼죠. 무인기를 발견하자마자 미사일로 격추하려 했습니다. 한소령은 사진 옆에 놓인 비행 일지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그 안에는 박중령의 마지막 임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박중령은 우리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무인기를 향해 접근했고 단 한 번의 미사일 발사로 그것을 격추시켰죠. 한소령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박중령의 전투기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아마도 북한의 전자방해 신호였을 수도 있고 단순한 기계 고장이었을 수도 있죠. 창밖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소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중령의 전투기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한소령의 말이 목에 걸렸어요. 그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기를 마을에서 멀어지게 조종했어요. 그러다가 탈출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 조종사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소령이 벽면에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여러 기술자들이 복잡한 장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총알과 폭탄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자전, 해킹, 그리고 무인기 제어 기술을 발전시켰죠. 적의 무인기를 폭파시켜 파편을 흩뿌리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제어해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소령은 박중령의 사진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박중령의 희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적을 물리치는 것에만 집중했거든요. 이제 통제실로 돌아가지요. 아마 무인기는 아직 우리 영공에 있을 겁니다. 한소령이 말했어요. 추모관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 박진우 중령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의 환한 미소가 마치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통제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박중령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봤어요. 그가 느꼈을 두려움, 그가 내렸을 결단,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 그것은 단순한 무기로는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죠. 통제실 문 앞에서 한소령이 잠시 멈춰 섰어요. 밀러 씨, 지금부터 보실 것은 박중령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총알 없이 싸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통제실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단순한 전쟁 기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한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었어요. 통제실로 들어서자마자 빨간 경보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 북한 무인기는 이미 DMZ를 넘어 10km 이상 남쪽으로 진입해 있었어요. 장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긴장된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웠어요. 표적이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500m로 하강 중.
이동 경로 예측 결과 5분 내로 민간 지역 상공에 진입합니다. 전자신호 분석 완료. 정찰용 무인기로 확인됩니다.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탑재 중. 한태민 소령은 대형 작전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안내자가 아닌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작전 시작합니다. 코드명 고요한 바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독수리 1, 독수리 2, 즉시 이륙하라. 전자전 패키지 A-7 탑재하고 표적의 20km 거리를 유지한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전투기는 무장을 안 합니까? 한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서양인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익숙한 얼굴이었죠. 윌리엄 앤더슨.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앤더슨은 미국의 유명한 군사평론가였어요. 그는 항상 강한 군대는 강한 화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과 같은 이유죠, 밀러.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한국군의 실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윌리엄은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무장도 없이 전투기를 보낸다고요? 이게 당신들의 방어 전략입니까? 한소령은 그의 비꼼에 대답하지 않고 작전에 집중했어요. 저는 큰 화면을 주시했어요. 우리 전투기 2대가 이미 공중에 떠 있었고 북한 무인기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독수리 1, 2, 표적에 접근하면 전자전 시스템 가동하라. 한소령이 지시했어요. 그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화면에서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표적이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민간 주거지역으로 급강하 중입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숨을 죽였어요. 그 무인기가 만약 민간인 지역에 추락한다면? 소령님, 미사일로 즉시 격추해야 합니다. 윌리엄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한소령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독수리 1, 표적의 최대한 접근에 전자기 펄스 발사 준비. 윌리엄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미친 짓입니다. 그런 실험적인 기술로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윌리엄의 말을 자르고 한소령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서 박진우 중령에 대한 기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우리 전투기 한 대가 무인기에 바짝 붙었어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전투기도 위험했을 거예요. 전자기 펄스 발사. 순간 화면에 작은 번쩍임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인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표적의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여성 장교가 외쳤어요. 지금 독수리 2가 전자 해킹 신호를 전송합니다. 표적의 조종 시스템을 장악 중. 마치 마법처럼 무인기가 하강을 멈추고 다시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 같았어요. 표적 장악 완료. 현재 우리 통제 하에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한소령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표적을 DMZ 북쪽으로 유도하라. 원래 발진 지점으로 돌려보내라.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해킹해서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적의 무인기를 해킹해서 조종한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우 중령의 희생 이후 우리는 2년간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인기를 폭파시켜 잔해를 흩뿌리는 대신 조용히 제어에 되돌려보내는 겁니다. 윌리엄은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건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닙니다. 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무인기를 격추시키고 북한에 경고해야 합니다. 한소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더 많은 폭발이 아닙니다. 앤더슨 씨.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인기가 해킹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테니까요. 화면에서 무인기는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것은 마치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개처럼 보였어요. 표적이 DMZ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영공으로 진입 중. 한소령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작전 종료. 독수리 1, 2 기지로 귀환하라. 통제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단 한 발의 총알도 한 번의 폭발도 없이 그들은 위기를 해결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전투와도 달랐어요. 작전이 끝나고 통제실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제 옆에 선 윌리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는 방금 자신의 군사 이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윌리엄이 중얼거렸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소프트한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한태민 소령은 그의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의 작전실로 오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제실 옆에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벽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한소령이 큰 화면을 켰어요. 그곳엔 방금 전 작전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소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 북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일직선으로 남하하다가 우리의 전자전이 시작된 후엔 혼란스러운 지그재그 패턴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북쪽으로 방향을 돌린 경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전통적인 방식대로라면 한소령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무인기를 미사일로 격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그가 버튼을 누르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무인기가 폭발하고 파편들이 아래의 마을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보였어요. 무인기 잔해의 무게는 약 100kg. 이것이 민간 지역에 떨어진다면? 한소령의 말에 저는 불편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달랐죠. 그가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실제 작전 내용이 재생됐어요. 전자기 펄스로 무인기의 전자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해킹 신호를 보내 제어권을 장악했습니다. 윌리엄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북한에 그들의 무인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시 사용할 텐데요. 한소령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거기엔 복잡한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인기를 돌려보낼 때 작은 선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무인기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를 심었죠. 앞으로 그들이 이 무인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도의 정보전이었어요. 게다가 한소령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통제 시스템 일부도 해독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윌리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이론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통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적이 더 강력한 무기로 온다면? 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어 시스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대공포, 전투기.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항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가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박진우 중령의 사진이었어요. 박 중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싸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들었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흔히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한소령이 계속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한 방어, 최소한의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이죠. 윌리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적에게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 한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함은 꼭 공격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제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장교가 들어왔어요. 그는 한소령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한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북한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과학 연구용 드론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군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전형적인 북한의 선전이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방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윌리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봤죠? 결국 그들은 당신의 부드러운 접근법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소령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기다려보세요. 몇 분 후 또 다른 장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소령님, 북한의 무인기가 통신망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한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대로군요. 그들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챈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 공군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정보전이었어요. 그들은 물리적 파괴 대신 북한의 자신감과 기술력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태민 소령은 저를 기지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새벽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멀리서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유를 상징하는 듯 했죠. 어제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러 씨? 한소령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전쟁이란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폭발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소령은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른 차들이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도시에는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소령이 말했어요. 만약 어제 우리가 무인기를 격추했다면 그 파편이 저기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윌리엄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의 기사 제목이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한소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한국 공군, 치명적인 반격 대신 회피 전술 선택이라든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밀러 씨, 당신은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실을 쓸 겁니다. 총알 없는 승리라는 제목으로요. 한소령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중령이 좋아했을 겁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소령의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에 닿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 위에 박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분의 배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소령은 배지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죠. 그리고 제 여동생의 약혼자였어요. 순간 가슴이 메어왔어요. 이제야 한소령이 왜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무전 메시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소령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을이 보여. 회피할게. 국민을 지켜야지.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닦아냈어요.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방식이 성공했어요. 저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한태민 소령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친구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국민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군요. 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 총알 없이도 폭발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전투기 엔진 소리. 이 모든 것이 평화의 소리로 들렸어요. 밀러 씨,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한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래의 전쟁은 더 똑똑하고 더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기지를 떠나기 전 저는 한소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북한이 더 강력한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한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취재했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는 총알 하나 없이 이루어진 이 승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적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한태민 소령과 박진우 중령이 보여준 답은 분명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